이게 바쁘신데 다 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기자님도 정말 감사하고, 우리 소개를 할게요. 우리 박지나 부단장님, 그리고 이제 이름은 되지 마세요. 우리 디자인 팀장님, 디자인 팀장님,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획을 맡아주시는 이제 기획 담당자님인데 성함이 어디 되시죠? 우리 토탈 4명이 현재 기획부를 우리가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인회 자원봉사단이 우리 한 9명 정도가 이제 우리 임원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팀이 있고요. 그럼 뭐가 있죠? 행사팀, 홍보팀, 교육팀, 이렇게 해서 한 8분 정도가 우리가 따로 이제 또 운영 팀이 따로 있어요. 이제 오늘은 작년에 6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 한인회 자원봉사단이 생기고, 처음에는 참 저 나름대로도 기대를 참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이 진행 과정이 이렇게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특별하게 뭔가를 하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장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일을 찾지를 못했었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루아침에 그만두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나가면서 롱텀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어떤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좀 우리 이제 기자님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봉사단 만드는데 너희들 뭐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야,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좀 필요하더라, 봉사단에서 혹시 해줄 수 없느냐, 그럼 우리가 그걸 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걸 세밀히 조사한 다음에 실행 가능하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렇게 안건이 나왔다 그래서는 그 즉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계속 의논을 해보고, 보통 한 2달 정도 걸려요. 오늘 아침에 부단장님 참 좋은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금방 김충식 사장님께서 참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야, 그런 거 좀 해봐라. 그러면은 막 그 다음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의제를 가지고 우리가 임원단 의논을 해보는 거예요. 최소 2개월이 걸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또 구상도 하고 준비도 해서 실행하겠다, 실행할 수 있겠다, 이제 이걸 판단한 다음에 이제 실행을 이제 우리가 합니다.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거 있어요? 오늘 이제 좀 바꾸실래요, 내가? 오늘은 이렇게 이제 기자님 모시는 첫째 목적이 뭐냐면은, 한인회 자원봉사단이 생기고 나서 우리가 작년에 어떤 일을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 2019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러고 이제 우리 기자님들이 궁금해 하신 거를 우리가 이렇게 답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브로셔를 다 드렸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6월 달에 시작을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우리가 사랑의 집 지키 이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8월 달에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9월부터 짧은 기간에 해보니까 9월, 10월, 11월 짧은 기간에 이제 우리가 집 수리를 총 4채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볼 때, 야, 그것밖에 못해 그랬는데, 막상 이제 진행을 하는 우리로서는 그게 쉬운 거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왔을 때 그걸 일일이 다 가서 점검을 해야 돼. 우리 부단장님하고 우리 기획부에서 가서 전부 점검을 해야 돼요. 가서 그분의 상태를 또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다시 서류 심사를 정확하게 해봐야 돼.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하루 빨리빨리 진행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4개 지붕 수리를 완전하게 했습니다. 보통 창틀이나 지붕도 세는 데 수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2월 22일 날인가요? 우리가 비버륜에 있는 널싱홈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또 저희들이 이제 식사 같은 거 다 준비를 했어요. 음식도 많이 해가지고
거기가 한 40명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 너싱홈에 계신 한국 분들도 한 8분인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1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무용단, 그 다음에 크로마하프, 그 다음에 오카리나, 한국 무용단들 이렇게 해서 가서 음식과 더불어서 1시간 동안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즐거운 시간을 좀 가진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작년 그러니까 사업은 다 이제 정리가 됐고요. 2019년도 이렇게 이제 계획서를 여러분들한테 전부 이제 발표를 해드리는데 제가 계속 할까요? 예. 오케이. 올해는 작년에는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한테 최우선권을 줬는데 작년에 이렇게 지원을 받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생각 밖으로. 그래서 올해는 80세 이상 되신 분들, 80세 이상 되신 분들 집을 가지고 있는데 25만 불, 밸류가 25만 불 이하이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시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게 인컴을 조사해야 되고요. 그분들의 능력을 조사해야 되고요. 집을 갖다가 현재 그 집이 어느 정도 컨디션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올해는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화를 받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전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상태가 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심사를 좀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들, 정말로 인컴이 전혀 없으시거나, 그 다음에 집이 아주 너무 수리를 꼭 필요로 하는 곳, 그 다음에 자녀들이 이제 돌보지 않는 곳, 그 다음에 핸디캡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한 10채 정도를 10채 정도 좀 수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너싱홈을 방문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좋아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3회에 걸쳐서 이렇게 3회에 걸쳐서 3월달, 그 다음에 6월달, 9월달 3회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너싱홈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한 군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일단 이제 비버린 쪽에는 우리 계속 가기로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계속 알아볼 거예요. 기자님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아시는 곳이 계시면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겠죠. 그런 데 찾아가서 계속 진행하려고 하니까 혹시 인포메이션 있으시면 좀 연락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정확한 우리가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6월이나 7월경에 하프타임 세미나를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한인회에 임원하고 이사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좀 많이 했었어요. 이런 세미나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한인회 전체로는 이런 걸 아마 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한인회가 이렇게 항시 후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인회가 운영이 되는데 그럼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한번 우리가 접입을 시켜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실상으로 해프타임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40대, 50대, 6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내가 정말 80세, 90대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남아있을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80대 남아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많이 좀 변화가 됐어요. 제가 저의 개인적으로 굉장히 변화가 된 게 뭐냐면은 나눔과 이제 사랑으로 끝나는데 내 인생이 후반 됐을 때 어떤 내 인생이 참 보람되게 살았구나를 준비하는 그런 아마 세미나였거든요. 저 나름대로 그냥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봉사단을 원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준비를 하는 기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물론 마음속에는 남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지만은 어떤 체계적인 것,
어떤 모임을 끌고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아마 거기에서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저희들이 2019년도 사업 계획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러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요. 집을 저희들이 한 채 수리를 해보니까 약 500불에서 1000불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데는 뭐 200불도 되고 100불도 되고 그렇지만 자재비가 그랬는데 그래도 이왕 하면서 좀 깨끗하게 해주자 이제 그런 욕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은 갖다가 한 집당 500불에서 한 1000불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왜 500불에서 1000불이 들어가냐면은 우리가 지금 핸디캡 팀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름을 밝히기 싫어해요. 굉장히 그분은 그냥 자동으로 자기가 해주고 싶지 자기 이름을 밝히는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두세 분 정도의 핸디맨들하고 같이 합동을 해가지고 그분이 실제로 가서 일은 다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여자분들 임원단들은 가서 이제 점심도 갖다 드리고 공사하실 때 점심도 싸드리고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한 10채 정도가 되게 되면 실제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자기 일을 못하고 여기에 헌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어떤 인컴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분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분은 절대 뭘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 저희들한테 재정이 넉넉하다면은 봉사하시는 그분들을 좀 뒤에서 서포트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산까지 다 잡아봤을 때에 약 500불에서 1000불 정도가 한 집당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0불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널싱홈을 방문을 해보니까 물론 우리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음식 다 준비해 가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200불에서 300불 정도가 1회 방문 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한 900불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해프타임 세미나가 약 한 1000불 정도 강사님도 섭외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한인회관에서 하게 되면은 테이블도 세팅해야 되고 하다못해 테이블에 물도 갖다 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조그만 것들이 한 1000불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예산은 약 한 11,900불, 한 12,000불로 잡아봤습니다. 근데 아직은 봉사단이 어디 가서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손을 좀 못 버리겠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주 특별한 이제 막 시작을 했고 특별하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많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서 후원을 좀 해주십사 이제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아직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후원자 좀 많이 모집을 하셔가지고 좀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무래도 재정이 비쌀 것 같아요. 재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이제 부단장님하고 우리 임원들하고 전부 호주머니에서 십시일반 이렇게 작년에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이제 잘 꾸려 왔는데 올해부터 조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예. 그러고 이제, 오늘 이제 기자님들 모시고 제가 특별하게 한,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봉사단은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문에다가 한 페이지를 할애해가지고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자님들이 기사를 좀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째 건의는 금방 광고 기사를 좀 잘 쓰셔가지고 후원자들이 조금 후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이걸 드린 이유가 우리가 작년에 했던 걸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를 이제 좀 보시고 나서 좀 후원자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봉사단 모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 해봤는데 어떤 우리가 정확한 주체성이 없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었는데 그걸 흡수를 다 못했어요. 그런 게 우리 조금 이제 미비했던 게 있는데 지금 시급한 게 핸디맨이 굉장히 필요해요.
열체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있는 팀 가지고는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한 팀 정도로 우리가 더 이제 추가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한 팀은 보통 3명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집을 가서 수리를 하는데 빠르면 하루에 다 끝내고 아니면 이틀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팀 정도가 더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핸디맨들 중에서 페인트도 좋고 그다음에 집수리 경력 있으신 분도 좋고 수리하시는데 조금 경험 있으신 분은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꼭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기사를 보시고 좀 나도 몸으로는 내가 참가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후원을 해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좀 호주머니 오픈해 가지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은 정말 좋은데 쓰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후원 하시는데 후원은 어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후원은 모든 우리 봉사단 재정은 전부 한인회로 들어갑니다. 근데 한인회인데 그만 한인회에다가 내주는 것이냐? 아니요. 응? 한인회 안에 올해부터 한인회 안에 지금 한인회 안에 패밀리 센터도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로 입금은 되되 거기에 봉사단으로 따로 이게 어카운트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페이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이투들은 한인회, 그 다음에 메모를 안에다가 자원봉사단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전혀 손질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페인트라도 정말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면 정말 기분도 좋아지고 그분들이 삶이 조금 더 밝아질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데 포커스 좀 두고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조금씩 내주셔서 자원봉사를 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양로원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데도 저희들이 이제 자꾸 알아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자분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가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뭐 문화부도 가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계시고 방에 혼자 계신 분들 너무 적적하시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같은 이렇게 조금 강아지들도 저희들이 이렇게 몇 마리 가져가서 정말 하루 종일 재밌게 놀게 하셔도 그분들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이 향상되고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굉장히 익사이팅 되는 게 뭐냐면은 그 하프타임 세미나인데요. 지금 반장님들 그거를 통해서 모티베이션이 생겨서 이런 일을 하시게 시작이 됐고요. 저도 이제 인생의 중반기를 넘어서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은 너무 일하시기 바쁘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위를 돌아보면 그렇게 이렇게 마음은 있지만 행동을 옮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씩 참여하면서 그런 동기가 생기고 또 모이고 그러면은 조그만 그런 모임들이 점점 커져서 우리 한인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정말 저는 바랍니다. 일단은 저는 기사를 쓰실 때 왜 이 한인회 자원봉사단이 존재를 해야 되는가, 한인회에서 왜 이게 필요하게 됐을까, 또 한인회 관계없는 우리 순수한 한인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자원봉사단을 지원하게 됐을까, 그 부분을 조금 부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그래서 일단은 저도 한인회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인회를 보면서 저희들이 나아갈 방향은 그 따뜻한 동행이거든요. 외면당하고 자립심이 없고 또 신분도 안 되고 어떤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한인들을 과연 한인회에서 어떻게 끌어안아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한인회 운영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다가 작년에 이제 한인회 자원봉사단을 하게 됐는데요. 작아요. 굉장히 작은 수익이고요. 10만에 비하면 10명이 움직이는 그런 작은 움직임이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이 언론의 힘을 타서 같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한인들이 모이고 그분들이 어두운 곳에서 따뜻함을 기다리는 한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애틀랜타 한인사회가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언론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잘 써주시겠지만은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글들을 써주셔서 같이 자원하시고 또 지원하시고 또 함께 나가고 그런 한인의 자원봉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타임 세미나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인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연 이 이민사회에서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살펴봤을 때 그 어떤 교육 세미나라든지 교육 시스템이 들어있지 않고 그걸 통해서 변화되는 그 한인들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는 뭐 50대에서 60대 가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성공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은 자기 어떤 의미로 이 인생의 정점을 찍을까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세미나가 한인사회에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준비하는 분들이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세미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분기부터는 한인회에서 예산을 도와주기로 하셨다. 예. 회장님하고 한 회장님하고는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산안을 제가 미리 이제 1월 아마 셋째 주 그 이후에 한번 들어가지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럼 한인에서 이거를 이렇게 후원하는 거 아니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러나 한인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게 좀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사회에 그 예산안에는 그걸 집어넣지를 못했어요. 조금 늦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원래 저도 이제 이 발표회를 1월 중순 셋째 주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전번에 연락 받으셨죠. 근데 이런 것도 한인의 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한인의 이사회를 거쳐야지 우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조금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우리 이 무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한인회 소속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다 보면 저희 이제 한인회 봉사단님 이름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이 꽤 와요.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눈이 시력이 점점 안 좋. 우리 서승근 이제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눈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도와드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조그만 건으로 해서 도와드리기도 했고 이게 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경우는 서너 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인회 자원봉사단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별 얘기가 다 들어와요. 이거 해줄 수 없냐, 저거 해줄 수 없냐. 근데 뭐 해줄 수 있는 건 제가 제 개인적으로 많이 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할 수 없는 건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인회 봉사단에서는 그런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양해도 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이제 우리 기획팀에서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정말 조금해요. 정말 조금해. 그래서 내세울 가치도 없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1년 내에 끝내버린다 이건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밥 먹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여기 좀 행동 요원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좋은 걸 하나씩 물어와서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사도 쓰시지만 한 분 한 분이 행동 요원으로 해가지고 좋은 것들 가져오시면 우리가 참고를 해가지고 한 번 더 크게 한번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인회 지원은 내년부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기사를 통해서 5월 또 우리 자체에서 제가 또 아는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을 거예요. 자, 그게 또 부족하면 한인회에서 나머지는 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정된 건 없고 이제 필요하면 이제 그렇죠. 수시로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사님들이 자꾸 후원에 손길을 기다릴 수 있도록 후원은 한인회 내에 자원봉사단 후원 들어오기 전에 있는 지출은 누구십니까? 뭐 오늘 얘기하지 맙시다. 반장님 한의학국에서 참 많이 해줬어요. 큰 돈 해줬어요. 그 다음에 박화실보험에서 아주 큰 돈을 해줬어요. 그리고 한인 회장님, 그리고 한인회 이사님들 한 3분 정도가 조금씩 해주고 우리 부단장님이 또 큰 돈을 해주시고
그래서 한 어영갑 자문위원장님도 조금 해주시고 이렇게 몇 분이서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7,000불 정도가 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쓰고 나서 나머지 이제 부분은 우리 자체 내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그 일이 다 진행이 됐던 겁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어차피 사랑의 봉사단도 이제 한인회에서 탄생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 크게 어떤 테두리적으로는 그 패밀리 센터의 역할이 조금 독립이 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볼 때는. 그렇다면 자꾸 이렇게 어떤 사랑의 봉사단 자체가 이렇게 좀 개별화된 단체의 모습을 자꾸 보이는 것보다는 패밀리 센터가 한인회 이미 기존에 있었다면은 그쪽을 통해서 이런 봉사단의 역할이 좀 더 충실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케이. 어차피 패밀리 센터의 그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하시는 일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로 만들어진 그 패밀리 센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외부적에서 볼 때는 좀 독립된 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한인회 산하에 어차피 있는 거에서 그 패밀리 센터에서 어떤 한 역할을 하는 걸로도 사실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너무 독립적인 오케이. 부분으로 부각을 시키다 보면, 예. 그래서 아마 단장님이 굉장히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그 자금이나 후원금을 뭐 저 역시도 평통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사실 그 천사포 기금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다면은 한인회와 평통이 같이 어떤 의견 조율만 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평통에서도 그 천사포라는 기금을 1년에 모금을 하면 1년 안에 다 쓰기로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곳간에 쌓이다 보면 잡음이 생기죠. 원래 곳간에 뭔가 양식이 쌓이다 보면 쥐도 파먹을 수 있고 뭐가 파묻을 수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개인이나 한인사회의 어떤 후원을 요구하실 때는 그 설득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또 한인들도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어떤 증빙해야 되는 많은 사업들도 이야기를 해야지 한인사회가 또 알아줄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좀 단체 대 단체 어떤 그 소속감이 있으니까는 그런 쪽하고도 많은 상호 어떤 조율이 좀 필요하면은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나올 수 예, 있다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이거는 기사화 될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회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한인회에도 전부 이사 때 제가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요. 매 행사 때마다 가서 A라는 집에 가서 A라는 사업체 가서 계속 손을 내미는 거. 우리 한인회뿐만 아니고 우리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집에 보통 6, 7명, 10명 정도 가서 후원을 원한다. 그러니까 한 A라는 그 사업체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끝나는 것도 아니고 행사 때마다 이런 일을 자꾸 반복하게 되니까 사실은 어떤 업체들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좀 거절하기도 힘들고, 어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데는 한 달에 평균 3, 4천 불을 딱 준비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원으로 생각을 해서. 참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1년 계획을 전부 세우자. 이거를 가지고 메트로 시티뱅크, 5월 뭐 이렇게 기아, 현대 다 가서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총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작년을 기준해서 이걸 하나 가지고 우리가 전부 돌아다니자. 차라리 하나 다 묶어버리자. 1년에 한 번만 하는 걸로 하자. 이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작년 말에, 올해 총괄 작년 말에 이제 우리 이순희 소장님을 모셨어요. 우리 회의에. 그래서 우리 회의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제 속셈은 이제 패밀리 센터에 들어오는 이제 그런 후원금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니까, 지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일을 하니까 우리가 같이 화합할 수 있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랬더니, 사실 이 소장님이 아직은 좀 벅차신 것 같아요. 전혀 얘기는 안 해봤는데 지금 이제 바로 소장님으로 들어가지고 어떤 업무 파악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이제 소장님하고 회장님하고 그 문제를 조만간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어차피 그 사랑의 패밀리 센터로 들어오는 후원금을 우리가 같은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방면 한번 생각해 보려고 제가 이제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지금도 패밀리 센터에 아까 우물론역 이제 중앙일보 우리 조영범 기자님도 계시고, 아까 조셉박 기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한인회가 곳간이 자꾸 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원을 받아서 한인회로 간다는데 그게 진짜 제대로 사랑의 봉사센터로 과연 그것이 정확하게 쓰여질까 하는 우려도 생긴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사랑의 네트워크 모금했던 돈도 패밀리 센터로 들어가서 4년치에 대한 지금 어떤 정산에 대한 그 자료를 기다린다, 뭐 요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 했듯이 지금 패밀리 센터도 뭐 싱크홀에다 돈도 미리 돈도 빌려뒀다. 근데 그것도 언제 회수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회에다가 또 다른 사랑의 봉사단이 후원금을 받아서 한인회 쪽에서 다 일단은 입력을 해주십시오. 입금을 해주십시오. 한들 그 돈이 과연 제대로 복관에 쌓여 있을까요? 봉사단에 자, 이제 그건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의 나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돈은 핸들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따로 봉사를 만들어서 어카운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인회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사실 돈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좋고 또. 그래서 이게 한인회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봉사단 명목 안으로 따로 세퍼레이트 되는 거, 여기까지는 허락하는데 저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다가 누가 후원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원자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제가 직접 그 입금을 시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다 그랬어요. 제가 다 후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체크를 전부 한인회 가서 토탈 얼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빼왔어요. 돈을 갖다가. 그랬더니 문제가 없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한인회 예산이나 그 수입 지출에서 작년에 보고가 됐어야 되잖아요. 작년에 보고가 지금의 논리대로 됐죠. 작년에 보고가 됐죠. 그 돈이 이제. 그 돈에 보고가 됐었죠. 근데 이제 올해는 그 예산이 제가 보니까 이제 예산도 없고, 수입 예산, 지출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 문제는 제가 이제 제 봉사단에 생각에서도 그래서 이제 패밀리 센터가 큰 그림에서는 지금 하시는 일을 맞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맞습니다. 갖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어차피 같이 수입 지출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좋은 얘기. 그래서 이제 제가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저 패밀리 센터에 그냥 임원으로 들어갈게요. 그랬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이제 같이 화합해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신 일의 분야가 틀린 거죠. 근데 이제 패밀리 센터는 이걸 한 번도 안 해봤던 거거든요. 근데 봉사단은 이걸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그런 조율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아직은 얘기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마음만 갖고 있고 그 전에 한번 얘기는 했어요, 소장님하고는. 그러니까 이러한 걱정들이 뭐 수석부회장님을 또 역임하셨었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더 잘하시지만 지금 외부에서도 한인회에 대한 그 수익과 지출은 항상 궁금증을 갖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사랑의 봉사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후원금이 또 한인회로 입금이 된다면 과연 그 입금된 사랑의 봉사단 자원금이 제대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냐. 좋은 아이디어가 뭐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얘기하면 네, 그래요. 그거는 그거 얘기하는데 해답이 나올 수 있는 제가 얘기가 아니고 아까 뭐 말씀하셨어.